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0월 3일 개천절, 오늘은 두 번째 공휴일인데 두 번째 제가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 뒤로 보이는 광화문 광장에서 보수 우파 대집회,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여전히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땅거미가 지고 있는 이 시간인데요. 조금 있다가 이 해가 지고 나면은 다시 촛불 집회가 열리고, 또 지금 청와대로의 행진 이런 것도 저 뒤로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 임기 중반에 벌써 이렇게 민심이 폭발하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왔는데, 지금 이 광화문 집회뿐이 아니고 또 진보 좌파 세력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성토를 하면서 서초동 검찰청 청사 앞에서 또 대규모 집회를 열었었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200만이 모였다, 진보 좌파에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또 광화문에서는 보수 우파 진영에서 300만이 모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수의 여론에 있어서 수는 상당히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은, 정치권의 전설처럼 놔두는 일화가 이런 게 있습니다. 1987년, 오래된 이야기죠. 제가 정치부 기자 생활을 시작하기 바로 전해인데,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이른바 호헌 조치를 했습니다. 헌법 50 헌법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호헌 조치 선언을 했죠.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야당의 두 거두였던 김대중 DJ, 김영삼 YS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직선제 개헌, 그러니까 호헌 철폐, 직선제 개헌을 촉구하는 대국민 그러니까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때 김대중 DJ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입시다.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입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YS가 100만이 먹고 1000만으로 합시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DJ가 아니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데, 아니 여보세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데 1000만 명 서명을 받는단 말이오. 그때 우리나라 인구 지금 5천만이니까는 한 4천만 좀 넘었겠죠. 그러니까 1000만 서명을 받자. 그러면 어린아이 다 빼고 하면은 어떻게 1000만 되느냐? 그냥 100만으로 하자. 그러니까는 YS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세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직선제 개헌 10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였고, 이 1000만 명 서명운동이 결국 6월 항쟁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이 정치에서는 여론이 중요하고, 다수의 여론이 우리 편이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보 좌파에서 서초동 집회를 5만 이렇게 한국당에서 이야기하면 200만 그렇게 이야기했고, 한국당은 오늘 집회 300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론이 우리 편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2년 반 동안 계속 여론 조작, 여론 선동,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이런 것을 통해서 정권을 창출하고 정권을 유지해왔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혹세무민 정권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론 조작으로,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여론 조작까지 동원해서 정권을 쥐었고, 여론 조작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행태를 지금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일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기록관 문제가 있었죠. 개별 기록관 건립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세종시에 원래 역대 대통령의 개별 기록관이 있는데,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도중에 이 뒤쪽에서 구호가 굉장히 많이 외쳐지기 때문에 좀 들었을 때 약간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더 크게 하겠습니다.
세종시에 역대 대통령 기록관이 있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 혼자서 따로 기록관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었죠. 당장 170몇 억의 예산 전체가 드는데 내년 예산에 30몇 억을 책정을 했다. 이 보도가 나오니까는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소식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냈다. 왜 내 거를 만드냐, 불같이 화를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론에 우리 대통령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막 하면서 우리 대통령은 정말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여론에 막 조작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 예산안이 통과되는 국무회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가 관련 행정부처 관계자, 행안부 관계자를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게 다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모르는 것처럼 불같이 화를 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론 조작입니다. 그런 거.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을 했다. 실제 고민 안 했습니다. 지금 드러나는 거 보면 어차피 다 임명하기로 해놓고 명백한 범법 행위가 없는 한 이렇게 다 해놓고 밤잠을 설치며 이것은 여론 조작입니다. 여론에 사실이 아니었던 일을 여론에 호소를 하는 거죠. 마치 엄청난 고민을 하고 한 것처럼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자, 압수수색, 조국 장관 집에 압수수색을 했을 때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다. 대통령께서 화가 많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검찰에 대해서 강경한 어조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뭐 자체 개혁하라. 이것도 일종의 여론 조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장관 집 압수수색을 한 것을 두고 여성 2명이 있는 집에 11시간 동안 남성 수사관들이 들여닥쳐서 압수수색을 하고 뭐 짜장면을 시켜 먹고, 이것은 검찰이 마치 아주 여성 2명만 있는 집에 들이닥쳐서 막 휘저은 것처럼 여론전을 펼쳤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죠. 여성 수사관도 있었고 조국 장관의 아들도 있었고, 이거 다 여론 조작입니다. 자, 이 여론 조작인데 이 여론 조작의 원조가 누굽니까? 지금 법원에서 법정 구속까지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죠. 드루킹, 여론 조작, 실검 순위 조작, 대선 때 그것을 다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고 법원에서 일단은 그것이 받아들여서 법정 구속까지 했습니다. 여론 조작을 한 거죠. 그 여론 조작, 처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다 여론 조작을 통해서 정권을 창출한 건 아니지만 여론 조작까지 동원해서 여론 정권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정권을 이어가는 이 일에도 여론을 다 조작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에 들어서도 실검 조작, 친문 네티즌들을 내세워서 아주 기계적으로 뭐 조국 뭐 힘내라, 뭐 조국 파이팅, 뭐 이런 식으로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로 막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덩달아서 여론을 선동합니다. 대검찰청 앞에서 친문 집회가 일어났을 때 그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마치 검찰을 포위하는 듯 다 모여라 는 듯한 선동을 했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10만 촛불이 검찰청으로 갈 거다. 어떻게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식으로 다 여론을 조작하고 선동을 해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론을 조작을 하다가 보니까는 지금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영혼이 없이 그냥 본인들이 SNS나 또는 유시민 이사장처럼 마치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본인이 이야기하면 전부 다 먹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여론 조작을 다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 민주당, 이해찬, 이인영 전부 다 여론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그러니까 최근에 이 집권층의 여론 조작에 한매를 느껴서 양심선언을 하는 사람들이 또 속출하고 있습니다. 양심선언, 진보 그룹 안에서
투자자본감시센터라고 있죠. 이것은 원래 대기업의 이 불법 비리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좌파 시민단체죠. 이 시민단체가 투자자본감시센터가 그전에는 최순실 씨를 고발한 그 단체입니다. 그런데 투자자본감시센터가 하도 보다 못해서 조국 부부를 이번에 고발했습니다. 66억 원대 뇌물 코링코피를 통해서 이렇게 뭐 투자를 받고 다시 투자자들은 돌려받고 하는 데서 본인들이 이 전문가들입니다. 투자자본감시센터 전문가들이 보니까 뇌물 받은 거다. 조국 부부가. 그래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몰아가는 그 정권에 대해서 그 안에서 내부의 양심선이 나오는 거죠. 김경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다 아시겠지만은 조국 장관 부부의 투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조국 장관이 몸담았던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양심선언이 나왔던 거죠. 경실련의 또 박상인 교수 조국 장관직 사퇴하라. 진보 정권 안에서도 이렇게 지금 양심선언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중권이죠. 진중권 동양대 교수. 조국이 내 친구지만 이건 아니다. 사퇴하라. 정의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요. 바른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지금 집권층 정권이 편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여론몰이를 한다고 해도 그 안에서 양심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진보 농객 한 사람은 최근에 논평을 접었습니다. 접으면서 한 말은 내가 나를 속일 수 없다. 더 이상 나를 못 속이겠답니다. 자, 그럼에도 여전히 또 여론 조작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시민, 공기영 이런 사람들인데 이것은 왜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유시민 아직도 지금 조국 문제를 이념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진보 대 보수의 문제로 보면서 진보 좌파가 지킬 것 뭔가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기득권을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속 여론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중권 교수도 이야기했고 다들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이것은 어떤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과 균등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지금 저 밖에서 아직까지 땡꺼미가 거의 지고 지금 해가 지려고 하는데 이 해가 지고 나면 촛불 집회를 할 겁니다. 저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제가 나가보니까는 가족들끼리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나와 있는 것은 조국의 그 아들, 딸 반칙과 특권 그런 데서 분노를 한 것이죠. 저분들이 나와 있는 것이 결코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집회가 오늘은 뭐 해가 지면은 촛불을 태우고 일단은 마무리되겠지만은 계속 문재인 정권이 여론 조작을 하고 여론 선동을 하고 실금 조작을 하고 이런 한원 지금 강장에서 계속 저분들이 행동으로 저항을 할 겁니다. 정권의 혼신입니다.